그래서 CC3D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요. CC3D의 GCS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이해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편한 그 컨트롤러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CC3D에 USB 포트를 연결할 때는 요 5핀 단자를 먼저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USB 포트에 연결하라고 이제 프로그램 주의사항에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해 준 다음에 GCS 프로그램을 최신 걸 받아서 설치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걸 제거한 후에 최신 버전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USB를 연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주고 나서 장치에서 이 콥터 컨트롤러라는 그 USB 그 드라이브가 설치가 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 GCS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처음 실행하실 때부터 위자드로 해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아주 편하게 세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자드, 이게 비이클 셋업 위자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눌러서 이걸 따라서 하게 되면 되는데, 뭐 주의사항 일단 넘어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업그레이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눌러보게 되면 이 오픈파일럿 그 프로그램을 일단 디스커넥터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빼주게 됩니다. 빼주면 다시 이제 USB 커넥터를 연결하라고 나오면 그때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연결이 됐고요. 넘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컴퓨터가 어떤 시그널을 사용하는지, 이게 요 송신기하고 수신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인데, 우리는 지금 PWM 방식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PWM을 선택해주고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멀티콥터니까 다시 당연히 멀티콥터를 눌러주고요.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콥터의 회전 방향은 우리가 지금 콥터 형태가 250이기 때문에 쿼드 X, 쿼드콥터 X가 되고요. 그 다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사이먼 K로 펌웨어된 변속기이고, 반응 속도가 빠른 반응 속도의 변속기이기 때문에 라피드 타입으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준 것이 이런 거다라고 지금 확인하는 거고요. 그럼 다 맞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콥터를 수평된 상태로 유지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캘큘레이터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마무리되면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변속기 캘리브레이션 하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송신기를 이용해가지고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콥터에서 송신기 캘리브레이션을 기본 제공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주의사항을 쭉 읽어보시고, 뭐, 풀업을 다 빼고 이런 거, 풀업을 빼주고, 이걸 체크한 다음에, 여기에, 스타트를 눌러주면, 보시면 하이 포지션으로 가죠. 이게 PWM 출력이 하이로 된 거고, 여기서 변속기를 연결해주고 변속기에서 띠띠 소리가 나면 바로 스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띠 소리가 나면서 마무리됐다고 뜨는 거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변속기 캘리가 끝난 겁니다. 참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요거 이제 확인 더 해야 되는데, 요걸 연결해주고, 여기서 이제 모터의 회전 방향하고, 그다음에 모터 방향 순서 확인하는 건데요.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넥스트 누르면, 여기 보시면 1번 모터가 되고, 스타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 이 발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거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예, 시계 방향이 맞습니다. 이 정도 갭이 있네요. 스탑하고, 다음을 눌러주면 2번이 되고, 스타트 눌러주고 이 바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돌기 시작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 3번이죠. 스타트 눌러주고 얘를 바로 움직이게 되면 시계 방향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면 4번이고 스타트 눌러주고 네, 시계 반대 방향에 맞고요. 이렇게 4개의 모터의 순서와 회전 방향을 확인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셋업에서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게 250급 기체이기 때문에 250급 기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요 250급에 두 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눌러볼까요? 사진도 제공될 거예요. 이렇게 이 형태하고 이 형태인데 우리가 보면은 이 마지막 QAV250하고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QAV250 기체를 선택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 QAV용의 그 PID 값 등에 적용되게 됩니다. 넥스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이브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넥스를 또 누르겠습니다. 네, 트랜스버터 위자드인데요. 이게 이제 그대로 이걸 따라가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그 디세이블로 된다고 됐고요. 여기서 우리가 넥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게 되면 아크로 그 비행기 모드로 세팅하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드 1을 사용합니다. 대부분 눌러주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일단 뭐 스로틀 스톡 움직여주고요. 그 다음에 에어론 스틱 움직여주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움직여주고요. 여기 나오는 대로 움직임에 맞게 떨어지면 채널이 순서가 맞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션을 아직 제 송신기는 세팅을 안 해놨는데 비행 모드를 손가락이 닿기 편한 곳으로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SG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 나중에 혹시나 이제 가변장을 이용해서 세팅할 때는 LD를 선택해 놓으면 나중에 이걸로 PID 값도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자드에서 송신기 위자드 그 세팅 프로그램 세팅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콥터 같은 경우는 그 비행기 모드로 픽스드용으로 세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게 모드 1이기 때문에 모드 1을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채널 오더를 이제 맞추면 되는데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서 이 화면이 멈추면 맞게 세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맞게 세팅된 거고요. 그 다음에 러더도 된 거고요. 이제 그 컨트롤 스위치를 하나 선택해서 세팅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5번 채널까지만 세팅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채널은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채널을 중립에 맞춰주고요. 여기서 넥스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여주시고 이제 움직이는 대로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넥스트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이 송신기 스틱이 움직이는 거하고 얘하고 움직이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반대로 움직이면 여기서 리버스를 선택해 주면 되는데 여기 제 거 같은 경우는 다 순서 이 방향대로 제대로 움직이게 되고 후타바 송신기 같은 경우는 리버스를 걸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처럼 맞게 되는 겁니다. 넥스 눌러주고요. 제대로 다 움직입니다. 넥스트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밍 체크에서 우리가 아까 디세이블로 됐던 거를 우리가 요 레프트, 요 라이트로 선택해 준 다음에 10초 동안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그 시동이 꺼지게 세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플라이트 스위치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기본 모드 맨 밑에 내려 있는 거는 스테이블 1, 2, 3 뱅크가 있고요. 플라이트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스테이블 1 여기서 여기 보시면 플라이트 모드가 지금 여기 보시면 1, 2, 3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그 매뉴얼 모드로 선택할 수가 있겠지만 매뉴얼 같은 경우는 그 자이로 기능만 가지고 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고 플라이트 모드하고 여기 보면 뱅크가 있는데 이 뱅크는 건들지 않고 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스테이블 1, 2, 3에 따른 그 우리가 플라이트 모드를 다시 세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롤하고 피치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모드 1일 때 그 애티튜드 모드 다 됐고
요 값은 X지다. 여기 스러스트 같은 경우는 매뉴얼로 맞고 다른 걸 건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그 애티튜드 홀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른 그 센서가 있을 때 적용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뉴얼로 두고요. 그 다음에 모두 저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2에서 그 보면 여기 보시면 레티튜드 모드가 있어요. 그 레티튜드 모드 같은 경우는 가속도 모드하고 그 레이트 모드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 같은 경우는 레이티튜드 모드하고 레이트 모드는 그 레이트 모드로 하는 게 좀 어떤 비행이 좀 빠릿한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1에서는 어티튜드 모드로 가고 요 값도 X 락으로 가는데 스테이블 2에 레티튜드 모드 세팅해주고 요 값은 레이트 모드. 그 다음에 우리가 최신 버전에서 지원하는 아크로 플러스 모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3단에서는 아크로 플러스로 세팅을 해주고 요 값은 레이트 모드로 세팅하게 되면 비행이 상당히 그 다이나믹한 비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모터가 기본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회전하는 거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편인데 다 일단 내려주고요. 이걸 다 내려주고 모터를 연결된 상태에서 여기를 링크를 눌러줍니다. 링크를 눌러주고 여기서 테스트 아웃풋로 연결해 준 다음에 이걸 올려주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회전하는 순간이 됐을 때 살짝 내려주게 되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루트 세팅이 된 겁니다. 테스트 아웃을 끄고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아까 위자드 값에서 우리가 테스트할 때 그 값들이 이제 저장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다시 세팅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어티튜드 모드인데요. 세이브가 됐나요? 세이브 됐네요. 어티튜드 모드에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기체를 보드를 이렇게 돌려서 USB 포트가 왼쪽에 오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요 값을 마이너스 90으로 꽂아야 됩니다. 여기서 요 값을 요 축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90도를 회전한 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이브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한번 레벨을 맞춰줍니다. 저장이 안 됐네요. 우와, 이럴 수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값이 마이너스 90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90을 해주고요. 세이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레벨을 잡아주고요. 다시 세이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빌 모드인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우리가 아까 위자드에서 QAV250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 비행 값만으로도 충분히 비행이 가능하고요. 단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너무 이렇게 빠릿하거나 기체 반응이 너무 급격하다 할 때는 익스포텐셜 값만 살짝 주면 되는데 너무 많이 주시 마시고요. 한 20 정도만 일단 주시고 너무 빠릿하다 싶으면 거기서 조금 더 빼주시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 값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만 이 정도 이렇게 약간 이 값만 줘서 비행을 해보시고 기체가 너무 중립값에서 너무 급격하게 움직인다 싶으면 요 익스포텐셜 값만 조금 늘리고 줄이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이 값에서는 충분히 비행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내가 좀 빠릿한 좀 더 빠릿한 키 반응을 원한다 그러면 요 값, 보시면 이 모더레이트 값은 좀 둔한 거고 스냅이나 이제 인세인까지 가면 이건 상당히 빠른 키값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값에서 기체를 날려보시고 이걸 가감하면서 기체의 키 반응 속도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장하고 플라이트 데이터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세팅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테이블 1, 2, 3 키 값에 대해 우리가 모드 값에 대해서 바뀌는 게 나오죠. 그리고 암도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이렇게 시동을 걸게 되면 왜 안 뜨죠? 아까처럼 이렇게 이 화면에 스태츄 화면에 그 주황색이나 붉은색이 뜨면 경고가 뜨는데 이런 경우는 뺐다가 다시 한번 연결해주면 연결이 되게 되면 이것처럼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 이상이 없는 거고요. 우리가 키값에 보면 스테이블 1, 스테이블 3 제대로 동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체를 한번 움직여 봐서 기체가 정상적으로 이 그래픽상에서 나오는 거하고 내 움직임이 맞는가 확인해 주고요. 아밍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프롭이 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아밍을 걸어 보면 암 되고 기체가 이렇게 시동이 걸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어서 다시 한번 연결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그 비례적인 그 스로틀 스틱의 그 반응으로 놓게 되면 이게 이제 고도 제어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테빌 모드에 들어가서 아마 그게 어디 있나 좀 시간이 지나서 저도 까먹었네요. 여기 있다. 비이클 모드에네요. 비이클 모드에는 이 스로틀 커브 값을 이 중립값 쪽으로 좀 많이 올려주게 되면 그 우리가 이 스로틀의 중립값에서 기체의 고도 유지가 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우측에 있는 요 값을 너무 내려주게 되면 기체가 고도가 내려졌다가 다시 올릴 때 이 반응이 늦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요 값은 그대로 비례적으로 올려놓고 요 두 번째 값만 이렇게 조금 이 비례 값에서 예를 들면 이런 그 직선의 값에서 얘 값을 이렇게 올려줘서 이 구간에서 기체가 그 호버링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상으로 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